오셨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또 은지 씨 말고 또 은지 씨 옆에 계신 깜짝 초대 손님 치고는 너무 앉아 있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미디보다 요즘 노래를 더 많이 부르고 있는 희극 배우 이창호입니다. 아니 근데 어쩌다가 연애상담소에 창호 오빠가 이렇게 또 초대를 하게 되셨어요? 맞아. 네가 전화했잖아. 내가 언제더라? 그때 술 먹다. 그때 나불나불 때? 그 인연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창호 오빠 잘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창호 오빠랑 연애 얘기하면 좀 재밌거든요. 그래요? 두 분 혹시 저희 둘의 인연? 둘이 어떤 사이? 응? 저희는 그냥 뭐 원래 옛날에 제가 네. 은지를 그만. 이따 할게. 이런 사이예요. 아무 사이도 아니네요. 두 분이 어쨌든 가까워진 계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박재범 아이유 씨가 가나다라라는 노래를 냈는데 그걸 오빠랑 제가 패러디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서로 그냥 알고만 지내다가? 네, 뭐 그냥 뭐 오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지내다가 근데 그게 소위 말하면 좀 터졌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럼요. 좀 터졌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막 광고도 찍고 네네네. 해가지고 그 패러디 물로 되게 오빠랑 친해진 것 같아요. 여기서도 혹시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어떻게 그냥 뒤돌고 등장만 하면 돼요. 따라라라라 손을 잡아 따라와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저기 화면에 네네. 눈이 잘리니까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가면 안 되는 방송. 뭔가 좀 봐서는 안 될 콘텐츠를 본 듯한 느낌이. 네, 묘하네요. 우리 여기 왜 모였습니까? love. 자, 오늘 사랑에 관한 또 우리 여러 가지 사연. 이게 사랑이야. 자, 오늘 사연을 어쨌든 읽어보고 연애 경험을 바탕으로 네. 가감 없이 상담을 좀 한번 해주는 시간. 어떤 저만의 각오로? 사랑 공식을 한번 오늘 대입해서 좋죠. 정답을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사랑 공식이 소위 말해서 잘 먹혔나요? 경험적으로 어땠나요? 항상 저한테 물어보고 반대로만 하면 다 성공했습니다. 오답 노트. 네, 오답 노트.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첫 번째 사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안녕하세요.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과 연애를 한 지 2달 정도 된 20대 여자입니다. 행복만 가득해야 하는 연애 초반임에도 최근 너무 고민이 많아 여러 사람들께 조언을 얻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좋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벌써 헤어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헤어짐을 생각하는 이유는 상대의 잘못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따지자면 문제가 있는 쪽은 제 쪽이죠. 저는 원래 제가 더 좋아하는 연애만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먼저 좋아하고 제가 플러팅하는 연애가 저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꽤나 오래 쉬고 있던 제게 지인이 소개팅을 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에 저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소개팅에 나온 남성분은 너무너무 순수하고 착한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안 들 만한 부분도 없었고 오히려 제 이상형에 가깝다면 가까운 분이었죠. 그렇지만 사람 마음이 간사하게도 저는 딱히 그분께 끌리지가 않더군요. 있어 끌려야 돼. 맞아. 물론 그분이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 괜찮은 소개팅남 정도 이상의 감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번 만나면 좀 더 마음이 생길까 싶었고 또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기에 애프터, 산부터 약속도 잡았습니다. 고민이 생긴 것은 애프터 이후부터였습니다. 애프터 직후부터 상대분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플러팅을 시전하셨습니다. 저분이 마음에 들었네. 그렇죠. 지금. 맞아. 남자분은 좋았어 지금. 원래 제 성격이었다면 이분의 플러팅과 관계없이 제가 끌리고 설레지 않게 고백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애를 쉰 지도 오래되었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 아닐까 생각에 산부터 이후 받은 고백을 수락했습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게 된다는 지인들의 수많은 경험담을 믿고 나도 이분과 사귀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음은 생각대로 되지 않더랍니다. 사귄 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가까워지도록 저는 이분께 설레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싫은 것은 아니지만 좋은 친구 정도 이상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달까요?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남자친구와 반대로 저는 좋아해 같은 말 말이 안 한마디에도 나오죠. 그렇죠. 맞아 어색해집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애정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것도 조용하고 무뚝뚝한 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제 정확한 마음은 아직 모릅니다. 결국 지난주 진짜 헤어져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남자친구와 나란히 앉아있던 중 제게 귓속말을 하는 남자친구의 상냥한 목소리에 제가 너무 못할 짓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확 받았다.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더 미안해 지금. 더 미안한 거예요 계속? 물론 차마 이별의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지님, 창호님
나피디님 그리고 구독이분들께 여쭤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겪다가도 결국 상대에 대해 호감이 생긴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별의 생각이 제 머리를 한 번이라도 스친 한 이 관계는 더 진전이 될 수 없는 관계인 걸까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헤어짐을 말하는 것이 상대분께 가장 예의 있는 방법일까요?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사람은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그건 또 아니죠. 수많은 질문이 뭐야, 그건 또 아니야? 머릿속을 가득 채운 요즘 많은 분들의 조언과 따끔한 충고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긴 사연이었지만 사실 줄거리는 간단해요. 나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데 이 여성분은 그분한테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 맞아. 그리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맞아요, 미안하고 맞아요. 너무 얘가 나랑 헤어지면 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가득 찬데요. 이 사람에게 이별을 고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고 막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나라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별을 하실 거면 일기예보처럼. 내일 좀 비올 것 같아. 계속 그거를 조금 넌지시 해주고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헤어지는 게 중요하죠. 안 그럼 너무 놀랄 수 있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예의를 지켜서 조금 분위기를 풍겨주시고. 그쵸. 창호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창호에게 이별을 고했잖아요. 그러면 창호는 사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이제 내일 뭐 할 거야? 뭐 먹을래? 내일? 근데 내가 요즘에 좀 모르겠어 오빠. 연애할 에너지는 없는 것 같긴 해. 오빠 생각은 어때? 왜 에너지가 없어? 내가 더 에너지 있는 음식을 만들어 올까? 내가 업어줄까? 출근 퇴근 내가 시켜줄까? 요건 이제 과장된. 그렇지. 과장된 상황인데.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근데 이런 적은 있어요? 이런 상황 겪다가도 결국 상대에 대해 호감이 생긴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진짜 요거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경험적으로 봤을 땐 제가 생각해도 은지 씨 생각에 공감하는 게 예, 이게 참 쉽지 맞아. 않지 않아요? 진짜 예. 저는 이게 남성분한테 희망 고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그렇죠. 가는 그런 게. 부분도 있죠. 창호 씨는 누군가한테 헤어짐을 통보받은 적이 있어요? 대부분. 너 은지야, 넌 몇 승 몇 패야? 그게 아니고. 너 솔직히 우리 까놓고 솔직히 얘기하자. 그래. 인생 연애로 너 몇 승 몇 패야? 저는 제가 헤어짐을 당한 건 딱 한 번이에요. 그때는 제가 진짜 집착거리였거든요. 어디야? 왜 안 데리러 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맞는 거겠지요? 라는 질문 하시잖아요. 고민이잖아요. 마지막 고민이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에 무조건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지금 요 사연을 2달을 어쨌든 숙려 기간을 거쳤는데도 마음이 안 되는 거면 저는 헤어지는 게 맞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너무 어쨌든 우리 재밌다. 사연자님은 가능하면 더 늦기 전에 그 남자분도 더 좋은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대학원생이고 대학원생. 남자친구는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CC로 만나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석사를 따고 박사 과정을 진학하고 나니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고 점점 사회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남친은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고 나 친구나 이거 알아, 동료가 나 이거 많아지니까 저만 뒤로 처지는 것 같아 셈이 나기도 하고 이거 합니다. 여성 지인들에 대해 질투하는 감정이 생기랍니다. 최근에 남친의 고등학교 동창 결혼식을 같이 가게 되었는데 남친의 여사친이 다정하게 창우야 하면서 팔을 툭 치며 인사한 후로 그런 감정이 너무 커져서 집에 오는 길에 그 친구가 너무 질투나서 화가 난다고 하니 남친은 계속 그 친구는 남자인 친구랑 똑같아 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과하게 질투한다는 것처럼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너무 너 지금 눈앞에 그려진다 지금 여기서. 그리고 마음의 앙금이 풀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친은 여자 동료 2명, 남자 동료 1명, 총 4명이서 남자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신다고 한 후로 6시간 가까이 저희가 요건 위험한데요. 심지어 남자들만 있다고 거짓말도 했다가 남친의 말실수로 여성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왜 그랬어? 남친은 처음에는 벌써
사과하다가 어. 이런 일로 화를 내는 것이 회사를 안 다니면 제가 사회생활을 이해 못하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회사 다녀봐 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 상처받고 정말 제가 쪼잔하고 이상하고 사회성 모자라고 갇혀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워요. 그 후 크게 싸우고 남친은 헤어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불편하고 아픈 감정이 남아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연애를 바라봐야 할까요? 너무너무 리얼한 고민이에요. 진짜. 이거 한 번쯤 맞아. 겪어봤던 겪어봤던 시기가 있거든요. 누구는 취직했고 나는 아직 취준생이고. 그쵸. 저는 이 사연이 너무나도 공감 가고 우리 사연자분 마음이 너무 아프겠다 싶었던 게 연인 사이에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오호. 근데 왜 거짓말했는지도 저도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연애를 바라봐야 되냐 물어봐 주셨는데 내 인생의 1순위를 연애로 두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는 진짜 바쁜 남자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좀 그런가? 너무 닥달하나? 막 이래봤는데 저도 그때 그냥 저랑 마음 맞는 모임도 하나 만들어보고 그때 살도 좀 빼보고 취미도 좀 가져보고 책도 읽어보고 나만의 시간 갖고 오히려 좀 제가 건강해지니까 연애도 건강해지더라고요. 나를 그쵸. 사랑하는 게 굉장히 1번이 돼야 되는 중요하죠. 거지.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1번. 그래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반대였습니다. 제가 개그맨 계에서 막내 생활 너무 여의도에서 내가 제일 신분이 낮은 사람일 것 같은 느낌. 막내 개그맨은 그렇습니다. 여의도 최하층. 비둘기보다 낮은 존재인 것 같아요. 비둘기는 자유롭게 날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자유롭게 못하던 시절 막내 개그맨 시절 있잖아요. 비둘기보다도 낫던 그럼요. 시절. 근데 이제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는 외모도 너무 이쁘고 집안도 빵빵하고 아이고. 직장도 너무 좋아가지고 모임도 잡고 막 이럴 때마다 제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막 내가 계속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 친구가 그래도 지혜롭게 표현을 더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 이렇게 너한테 더 사랑하는 마음을 듣고 싶어.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해서 이거는 남성분께서 더 많이 표현해주고 더 많이 신뢰를 쌓고 해줘야 되는데 저도 완전 동감이고요. 이 두 분의 말씀에. 근데 저는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 여성분이 작아질 필요가 없는데. 맞아. 아니 맞아. 박사과정이라며. 맞아. 공부를 엄청 하시고 그럼. 잠깐 지금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맞아. 상태인 것 같은 거야. 맞아. 우리도 모두 다 떨어져 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맞아. 쟤는 나 모르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놀겠지? 뭐 다른 사람 혹시 만나나? 이런 생각을 맞아. 스스로 막 만들어내는 맞아. 거가 있어요. 나쁜 가지치기를 네.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남자분이 아직 그래도 너무 좋고 그렇다면 이거는 남자분을 쪼기보다는 혹시 내가 지금 요즘 자존감이 혹시 좀 그럼, 떨어져 있나? 맞아, 라는 맞아, 생각을 맞아. 한번 그래도 해보시면 진짜요. 진짜. 맞네. 맞아. 나는 이것도 추천하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예민하게 굴고 이렇게 하는 거 나 지금 좀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라고 시간. 한번 심판하게. 중요하지,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그거를 딱 느끼고 오빠의 경험처럼 더 우리 여자친구 치켜 세워주고 더 사랑을 준다면 그렇지. 연애를 좀 더 해보세요. 그럼. 근데 뭘 또 자존감이 떨어져 이러면은 모르겠어. 어떤 마음으로 연애를 바라봐야 되냐? 조심스럽고 위험한 마음이다. 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이게 쉬운 위기는 아니야. 그럼요. 이건 깊은 위기야. 근데 그럼요. 만약에 헤쳐나가고 싶은 굳은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그러니까요. 게 어떤가. 다음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볼까 봐요. 네. 아니 제가 읽을까요? 뭐 편하게. 네. 3번 사연. 집에 아이고, 데려다줘야 아이고. 하는 여친. 안녕하세요. 저는 CC를 하고 있는 20대 초반 남학생입니다. 20살 이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건 처음이라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요즘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커져가는 걱정이 있어 시보야에 도움 요청을 해봅니다. 저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이렇게 학교에서 약 1시간 20분 정도 아이고,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어요. 멀다. 눈치채셨겠지만 문제는 이 거리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자친구는 데이트가 끝나면 반드시 본인 집에 데려다 줘야 한다는 점. 학교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데이트를 해도 반드시 본인 집에 데려다 줘야 되고 낮에 만나던 밤에 만나던 시간도 상관없이 항상 집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혼자 집에 돌아갈 때는 정말 안 해본 방법이 없어요. 심야 버스 타기도 하고요. 공유 자전거 빌리기도 1시간 하고요. 20분 거리인데 공유 자전거를 빌려요? 심지어 1시간씩 걸어서 집에 가고요. 어머. 학생이라 매번 택시 타고 집에 돌아가기도 부담스럽죠. 그럼. 아이고.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너무 서운해하죠. 그게 저희 둘 사이의 사랑의 첫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이런 나날이 반복되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데이트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는데요. 여자친구에게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하는 게 좋을까요? 인생 선배인 나피디님, 은지 누나, 창호 형님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묻고 싶어요. 자, 이거는 저는 못 해드립니다. 저는 기법. 중요한 건 이분은 이제 가능하면 좋게 얘기해서 데려다 주는 걸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랑의 척도가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이제 이해시켜야죠. 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여자친구야. 얘기해줘. 집착걸 시절의 은지로 빙의해주세요. 집착하라. 자기야 오늘 데이트 너무 즐거웠어, 그지? 나도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어, 오빠. 그러니까. 근데 아까 내가 인생 내 거 찍자 그랬는데 왜 까먹었어? 벌써 무서워. 아 미안해 깜빡해가지고 진짜? 다음에 찍자 다음에. 그래, 다음에 찍자. 재밌게 찍자. 이제 늦었는데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가게? 어. 그래 가자 그럼 오빠. 가자. 아 근데 은지야 내가 어제도 데려다주고 지난주에 데려다주는데 오늘은 내가 너 너무 좀 힘들어서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 오빠는 날 사랑하지 않네. 왜 아니 데려다주는 게 꼭 사랑해 그게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만 좋아하고 나만 오빠를 사랑하는 거잖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가자. 가자 아니 가면서 이렇게 된다니까. 가면서 얘기하자 가면서 얘기하자. 내가 그래서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랬잖아. 아니 이러면 어떻게 이러면 답이 없어. 근데 이제 요건 좀 과장된 상황이지만 섭섭해 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오빠 진지하게 해볼게. 다시 해봐. 은지 오늘 데이트 너무 재밌었어. 진짜 오빠 나도 오늘 너무 재밌더라.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 진짜고 올 걸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맛있었어. 오늘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이제. 그래? 집에 가자 오빠. 아니 근데 은지 내가 항상 좀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데 내가 맨날 이렇게 데려다주고 하는 거 나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거든. 근데 나도 이제 좀 지칠 때가 있더라고. 하루 뭐 한 번씩은. 근데 오빠 지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어떤 날은 체력적으로 좀 지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좀 지갑 사정이 좀 지친 날도 있고 그래서. 근데 오빠 얼마 전에 크림에서 나이키 신발 샀잖아. 근데 지갑 사정 얘기가 갑자기 왜 나? 그래서 오늘 너네 집에서 있어도 돼? 이렇게밖에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제 듣고 보니까 알겠다. 이 두 분의 상황극 방금 너무 좋았던 게 내 힌트가 됐어. 왜냐면 은지가 사실 속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 사람도 알아요. 이게 힘들겠다 이런 거 아는데 지금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까 그 지쳐? 오빠 나 때문에 지쳐? 이 한마디에 꽂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도 남자분도 이걸 싸울 생각으로 얘기하면 진짜 100% 싸워요. 하더라도 진짜 귀엽게 하든지. 아니면 이 방법 어떨까요? 우리 중간에서 헤어지는 거 어때요? 뭔가 우리만의 루트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 네. 자, 근데 여기 이 루비님 뭐라 그러냐면 여자친구가 혼자 돌아가기 싫어하는 것이라면 중간 이치가 문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만나세요. 근데 아마 제 경험상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렇게까지 얘기를 해드려도 되는 거구나. 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거는 그래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야. 솔루션 포기하겠습니다. 왜 이거는 어려워. 참 어려운 거야 이거. 얘기는 한번 해보시되 부드럽게. 그치, 맞아. 그리고 가능하면 중간 구간에서 헤어지는 방법을 써봐라. 하지만 솔루션은 쉽지 않다. 맞아. 네. 소꿉친구의 네, 비밀 연애. 네. 네. 소꿉친구와의 비밀 연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달걀 한 판 30살 여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소꿉친구인 친구와 3년 넘게 연애 중이래요. 서로의 부모님께는 비밀로 말이지요. 제 남자친구는 표현할 수 있구나. 대문자 T이지만 저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생기는 사소한 문제들에도 커다랗게 받아들이던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며 담담하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반면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면서 작은 행복에도 커다랗게 느끼게 되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잘 만나고 있습니다. 이쁘다, 어울린다. 그런데 어. 이렇게 다른 저희의 성격처럼 각자의 부모님 성격도 정말 정반대이십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종종 저의 대화 중 근데 창호는 사람은 좋은데 남편 까불은 아니더라. 너무 자유분방해서 나중에 아내가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니네 혹시 사귀거나 뭐 남자 여자 이런 사이 아니지? 라며 저를 떠보십니다. 아이고. 더 큰 문제는 남자친구 부모님도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다. 일명 꼰대 중 최강 꼰대 우리 엄마는
남자친구의 아버님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아니 창호 아빠를 봐도 난 거기랑은 진짜 안 될 것 같아. 저기 야 은지야 너 혹시 걔랑 연애하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주말 드라마 보니까 친구에서 연인이 되는 일이 많길래 말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엄마도 믿고 내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나중에 말했을 때 엄마 아빠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도 되고 지금 우리의 연애 이대로 괜찮은 건지 생각이 많아서 사연 쓰게 됐대요. 지금 당장 결혼한 거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결혼을 내가 할 수 있냐 이건 거야. 은지 언니 그동안의 경험으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결혼한 내가 나서야 되나? 오, 해결사. 내 남자친구와 내 남자친구의 집안을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우리 엄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또 나한테는 또 이게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것도 대답을 해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해주십시오. 그래요? 예. 지금 불안하잖아. 불안해? 어. 우리 엄마 아빠가 저쪽 집안 싫어하는 거 같고 저쪽 집안 엄마 아빠도 왠지 우리 싫어하는 거. 그렇지? 네. 불안하지? 네. 신경 쓰지 마. 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누구랑 결혼해도 다 그렇게 돼. 누구랑 결혼해도 저쪽 집안 사람들은 그쪽을 불편해하고 이쪽 집안 사람들은 저쪽을 불편해해. 솔직히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좋은데 결혼이란 게 하면 어느 정도 다 싫어해. 그 서로 맞추기 힘들어. 이 사람이라고 더 안 좋고 뭐 이런 거 없어. 내 남자친구를 좋아했던 엄마도 결혼하고 나면 분명히 그럼. 아니 근데 쟤는 생각해보니까 야 섭섭한 거 생기고 뭐 생기고 뭐 서운한 거 생기고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해주면 안 돼요? 어차피 멀어질 관계야. 따뜻 radio 굴러가래 That is loving you. 그래서 이거는 코빅이랑 개콘에서 본 것 같아. 이 두 분의 그 고민이 아니다. 이건 결국 겪게 될 고민인 거야. 역시 선생님! 따뜻 radio move. 와.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바로 너무- 바로 해결해 주셨네. 너무 명언이에요. 이게 진짜로 아유 우리 창호 왔어 이랬던 엄마도 네, 결혼을 하면 그럼. 이런 말 하면 슬프지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창호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야 이거 대박이다. 어차피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대로 그냥 만나셔서 좋은 사랑 하시면 돼요. 아유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네, 이쁜 사랑 하시면 됩니다. 대박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이분은 그냥 사귀면 되니까. 오케이. 진짜 이분은 너무 사귀면 시원하다. 돼요. 너무 시원해. 아유, 개운하다 개운해. 오늘 진짜 뜨거운 상담이었다. 오늘 어땠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들을 쭉 읽으면서 네네. 20대 때 20대가 종이 한 장이라고 치면은 제가 이제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면서 저는 이걸 잘 써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30대가 돼서 다음 장 넘겨서 다시 20대 때 썼던 걸 보면 낙서인 것 같은 거예요. 난 되게 잘 쓴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낙서 속에서 내가 이런 적도 있었구나. 맞아요. 저런 적도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마음껏 막 다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 이런 사연이 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 두 분께 너무 오늘 많이 배우고 가요. 저희한테요? 아니 그렇게 명쾌하게 그다음에 내가 보기에 24년도 키워드는 25년도도 자존감일 것 같아요. 그래. 와 우리는 나쁜 놈 욕할 줄은 알았지. 맞아. 신부를 들여다보지 못했잖아요. 맞아. 근데 진짜 그게 연애에서 갈등의 씨앗은 결국 자존감의 차이인 거야. 진짜로. 오늘의 공통 키워드였어. 맞아. 그거였어. 진짜 자존감을 꼭 그러니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 소감 그래도 그래. 한번 해주시고.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 뭐 영석 PD님과 또 에그이즈 커밍, 뭐 15야, 뭐 우리 구독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컨텐츠들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냥 사실 스트레스 받을 때도 여기 와서 또 한번 수다 한번 떨고 나면은 너무 재밌고 오늘 또 구독이들 덕분에 너무 재밌게 잘 놀았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구독이들. 네. 오랜만에 또 뛰는 심장을 네. 느끼게 해준 여러분 사연 너무 감사하고 모든 연애 고민 다 잘 풀리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겠죠? 우리는 정말 명쾌한 닥터야. 닥터. I got it. 이거 빨리 I loving you. 빨리 거.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그만.